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18쪽 구멍혈자부터 시작해서 주로 개와 관계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견자와 관계되는 글자, 개와 관계되는 한자를 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혈자를 보면 이와 같이 부수한자라는 책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보이는데 옛 근문, 갑골문을 주로 연구한 책에는 이런 모양들은 보이지 않고 부수한자,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부수한자만 모양이 보이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글자를 만나는 구멍혈자 모양만 따로 모양을 발췌해서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되는 글자 모양입니다. 전국 근문 모양도 소전 모양도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한데 이와 같이 집 모양 밑에 나눌 팔자가 있어서 지금은 해석을 할 때 집으로 사용하는 틈을 나누어서 넓힌 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옛 모양을 보면 돌구멍, 동굴 모양 형태와 동굴 옆에 붙어 있는 이 돌 모양들을 보고 그리지 않았나 보는 글자가 구멍혈자입니다. 구멍혈, 굴혈이라고도 합니다. 혈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구멍혈자, 혈거, 묘혈이라는 글자가 있고 붉은색 글씨는 1800자를 넘는 1급에 해당되는 1, 2급에 해당되는 주로 1, 2급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뚫을천, 구멍혈자가 있고 어금야자가 붙어서 이로 무언가를 뚫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뚫을천입니다. 천공, 구멍을 뚫는다, 관천, 뭔가 뚫는다 라고 쓰이고 창문창자, 창문창자는 지금은 이와 같이 세모 형태가 있지만 옛 글자 모양이 보면 이와 같이 모양이 보여서 지금 모양과는 많이 다르고 이와 같이 밥불 총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모양들이 전부 다 사사라울 사자처럼 모양이 변해간 모양입니다. 창문창, 창창, 창구, 창문창자는 창문창자를 따로 별도로 한자다를 보면서 고문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지붕 꼭대기에 있는 창, 천창 모양을 총이라고 했는데 이 천창 총 모양이 가운데에 있었던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훔칠 절자는 구멍혈자가 있고 앞에 분별할 변자가 있는데 옛 모양에 보면 이 글자도 앞에가 쌀미자 했는데 형태가 많이 변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옆에는 벌레 모양이고 앞에는 쌀미자에 있어서 쌀을 파먹는 벌레 모양에서 훔칠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모양이 변해갔기 때문에 옛 지금 글자 모양을 보고 옛 글자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와 같이 구멍, 훔치기 위해서 어떤 구멍을 내고 잘 분별하고 점을 치고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훔친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파짜이고 장난 삼아서 재밌거리로 이야기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에는 개견자를 보겠습니다. 개견, 개 모양을 그린 모양이 개견자가 되는데 개견자는 이와 같이 정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변으로 쓰이는 모양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견, 개견자는 개의 옆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개를 나타내지만 주로 짐승, 개만한 짐승이거나 개와 형태가 비슷한 글자들을 비슷한 짐승들을 나타낼 때 개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들어가면 꼭 개가 아니라 개만한 짐승이거나 개와 같은 행동을 하는 짐승들에게 많이 개견자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견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찮은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로 쓰일 때도 견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견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개견, 애견,
견마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견마, 개나 말, 견마지로 개나 말 같은 그런 일을 험한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 때 쓰는 견마지로. 다음에 엎드릴 복, 사람 옆에 개가 와서 엎드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고, 우리나라에서만 보라고 쓰이는 물을 막아서 물을 고이게 했던 보를 나타낼 때 보라고 쓰고, 원래는 스며 흐를 복자가 있고 갑자기 돌자, 구멍에서 개가 튀어나오는 거, 돌발, 울고 개가 시끄럽게 울고 있는 모양, 그릇기, 여러 그릇을 지키거나 여러 그릇에 담아놓은 모양, 냄새쥐, 밑에 개견자가 붙어서 스스로 짜는 코이므로 개코 해서 냄새쥐, 맡을 후, 형상상 문서장자는 상도되고 장자로도 읽기 때문에 음을 읽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증상 할 때 어떤 모양의 형상을 나타낼 때는 되고, 문서, 서류를 나타낼 때는 장어로 읽는다 생각하면 되는 글자가 형상상 문서 장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 서로, 물, 은, 개견자가 앞뒤로 또와 같이 두 개가 있는 글자를 개, 서로, 물, 은이라고 합니다. 개, 서로, 물, 은. 두 마리 개가 서로 싸우면서 다투고 있는 데서 개, 서로, 물, 은이라고 합니다. 개, 서로, 물, 은자를 만나는 글자는 오곡자. 개견자가 앞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다른 글자를 만나는데, 옥, 감옥, 두 마리 개가 싸우듯이 서로 다투며 말을 한다. 감옥을 나타내서 옥사, 지옥, 감옥을 뜻하고, 큰 산악, 한번 갇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감옥같이 큰 어려운, 감옥같이 갇히면 빠져나기 어려운 큰 산에서 큰 산악, 설악산, 송악, 풍악산, 이와 같이 산이 험한 산 이름에 많이 붙는 글자가 큰 산 악자가 되겠습니다. 큰 산 악. 다음에는 산짐승 휴자를 보겠습니다. 산짐승휴. 갑굴문에도 보면 이와 같이 길게 뻗은 귀 모양이 있고 밑에 이렇게 발전자 모양이 있는데, 두 귀와 머리와, 발전자는 머리를 뜻하고 밑에 발 아래 땅에서 산짐승을 뜻한다 라고 하는 글자가 산짐승 휴자입니다. 하지만 옛 모양에 보면 가운데 한일자가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짐승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 사는, 아니면 그렇게 높고 큰 귀를 가진 어떤 짐승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발전자는 사냥터를 뜻하고, 이와 같이 갈라진 것은 사냥 도구를 뜻해서 함정을 뜻하고, 그래서 함정을 파서 사냥하는 것을 뜻하고 사냥 도구를 뜻한다. 그래서 산짐승을 뜻하는 글자다. 산짐승을 사냥하는 거다 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가 산짐승 휴자입니다. 산짐승. 그래서 이 산짐승 휴자를 만나는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짐승 숫자 한자가 보이는데 짐승수. 그래서 땅에 발을 대고 다니는 모든 짐승을 수라고 합니다. 짐승수. 하늘을 나는 짐승은 금이라고 하고 해서 금수. 그러면 모든 짐승을 뜻하게 됩니다. 금수. 다음엔 배부를 염자를 보겠습니다. 배부를 염. 앞에 보면 입이 있고 고기가 있고 개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다, 단 개와 단 개고기를 배부르게 먹는다 라는 뜻으로 배부를 염자가 쓰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가 고기가 달고 맛있어서 배부르게 먹는다 라고 거꾸로 보기도 합니다. 개가 먹든 사람이 먹든 배부르게 먹은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배부를 염. 단 고기를 배부르게 먹는 개에서 배부르다.
그래서 참고로 이와 같이 고기육자가 있고 개견자가 있으면 이건 개고기연자라고 합니다. 개고기연. 배부를 염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싫어할 염, 배가 부르니까 어디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 밑에 있는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언덕에 배가 부르듯이 언덕에 꽉 끼어 있다 라고 보는 글자가 염자입니다. 그래서 꽉 끼어서 압박을 느낀다, 압박한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싫어할 염자입니다. 염증, 혀변, 혀변, 염기 할 때 쓰고, 누를 앞자, 흙도자가 붙어서 흙을 단단하게 누르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원래는 설문의 해자에 보면 누를 앞자는 눌러서 무엇이 무너질 때까지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다, 무너졌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자가 누를 앞자입니다. 압박, 압력, 수압 할 때 쓰는 글자가 앞자입니다. 배부를 염자를 만나는 글자는 이와 같이 싫어할 염, 누를 앞자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고기 연자를 보겠습니다. 개고기 연자는 앞에 고기육자가 붙었고 뒤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데 고문 모양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개고기연, 개의 고기에서 개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고기연. 보면 개고기 연자를 만나는 글자는 보면 그럴련, 탈련, 비빌련 등이 있는데, 개를 잡을 때는 대개 불에 태워서 잡는 데서 원래 이 연자는 불탈 연자의 본래의 글자였는데, 짐승을 잡을 때, 개를 잡을 때 당연히 태우는 데서 그러하다,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그럴 연자가 되고, 후에 이 연자가 불탈 연자였는데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니까 구분을 위해서 다시 불화자를 추가해서 탈 연자를 만들게 됩니다. 본래 한자는 본래의 어떤 글자가 어떤 뜻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뜻으로 쓰면 부수나 다른 뜻을 추가해서 새로운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 탈 연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 태연, 자연, 이 연자는 어떤 글자 뒤에 붙어서 앞 글자가 그러하다 라고 할 때 연자가 사용됩니다. 연자는 지금은 연자와 연자를 구분해서 불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탈연, 비빌 연자는 손이 들어서 손으로 비벼서 뜨겁게 비벼서 뭔가를 꼬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연입니다. 그 다음에 구울자처럼 보이는 글자는 별도로 없어서 여기다 단독으로 그렸는데, 위에가 고기육자고 밑에가 불화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있는 모양이 구울자, 구울적이라고 합니다. 회자, 회회, 구울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회자, 회와 고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자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 달릴 발자를 보겠습니다. 개견자가 이와 같이 있고, 개견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삐침을 넣어서 개가 발을 삐치며 달리는 데서 달리다를 뜻하는 글자가 개 달릴 발자가 되겠습니다. 개 달릴 발. 발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뽑을 발, 개가 삐쳐서 달리는 것처럼 손으로 삐쳐서 빼다. 밟을 발, 달리면서 밟다. 감을 발, 귀신 기자가 들어서 귀신이 밟은 것처럼 몸통 여러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못쓰게 망쳐버린다 해서 가문 발, 가문 귀신을 뜻하는 글자이고, 머리 늘어질 표자는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긴 머리털을 알리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머리 늘어질 표, 발이라고 하는데, 이 발을 만나는 글자는 터럭 발자가 있어서 달릴 발자가 밑에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못 쓰여서 밑에를 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가 아니라 달릴 발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개 달릴 발자입니다. 개 달릴 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개 달릴 발자까지 모아서 발자까지 봤고, 다음에는 얼글효, 점괘효로 불리는 글자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